효도. 안녕하세요. 주부를 꿈꾸는 남편 주꿈남입니다. 라이브 투자 30억 부자 클럽 프로젝트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세금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쉽게 딱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면 네가 뛰던가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세금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세금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어플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검색도 엄청 해봤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부동산 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이 없어요. 이거 하나 만들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정보 자체는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 곳에도 세금 이렇게 된다 하는 콘텐츠들이 엄청 많은데 딱 내 이야기는 없는 듯한 느낌? 이게 정말 정확한 정보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만 믿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였다. 세금 없다 했는데 폭탄 맞았다. 이런 큰일 나잖아요. 출처와 링크를 국가기관 사이트나 법률을 가져오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출처를 잘 모르게 부분만 캡처되어 있다던가 직접 만든 표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능하면 정보가 고시되어 있는 사이트나 법 조문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당연히 서치하고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서도 그 근거가 국가에서 고시한 자료이고 또 버전이 최신 자료여야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찾고 링크 공유드리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세금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고시해 놓은 것은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핵심을 요약해 놓은 정보들이라 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풀 버전의 법을 확인하는 것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법률을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요약본을 보고 이해하신 후에 각 요약표마다 해당 법률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실제 법률에서 이 조항 번호를 찾아보시면 완전 확실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겠죠. 사실 법 조항까지 확인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토부 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만 잘 활용하셔도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막 콘텐츠 찍어내는 일부의 사람들은 남의 콘텐츠 보고 그냥 내용 베껴서 만드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 최신 정보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또 국세청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투자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최소한의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관련 공부하면서 유튜브랑 블로그로 먼저 정보들을 모아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국토부랑 국세청,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제가 확인한 게 맞는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돼요. 각 부처마다 15분씩은 대기해서 겨우 통화 연결이 됐었습니다. 통화 대기 시간이 2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정상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지는 중 지금 모든 상담사가 다른 분과의 상담으로 인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예,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리는 거고요. 어렵게 확인한 정보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지난 편에서 3천만 원 투자처를 부동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와, 유튜브 보니까 다들 부동산 투자 이야기만 하고 있고 다들 부자 된 사람들만 보이네. 좋아, 나도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 될 거야. 자, 투자를 시작하자.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부동산 하면 돈 번대. 난 무조건 부동산 투자할 거야. 이걸로 부자 될 거야.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는 실제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뭘 하려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의사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아무 생각 없이 지르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 과감함, 승부사의 기질이 또 부자가 되는 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죠. 뉴스에 관심 없고 잘 안 보시는 분이시더라도 주변 분들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확인 없이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조급함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벼락거지 들어보셨죠?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생겨난 요즘 신조어입니다. 이런 조급함에 그냥 막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리면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즘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많이들 보이던데 그 중에서 세 분의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거는 공짜인데 책은 돈 주고 사서 봐야 하잖아요. 엄청 고급 정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제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책이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 의사결정이 맞는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들도 참조는 하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스텝을 한번 밟아보자면 그냥 무작정 일단 투자 시작해라 라기보다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지금의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이 핵폭탄급으로 부과됩니다. 단순히 사고 판다 이런 생각으로 지역도 기간도 생각 안 하고 하시면 매매 차익이 나더라도 그거 그냥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70%가 적용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주택이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75%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지고만 있어도 발생하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겠죠. 생고생해서 공부하고 임장하고 발품 팔면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세금으로 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죠. 다른 방식의 투자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내 상황과 투자에 대한 플랜이 명확히 서야 한다. 부동산을 일단 사면 최소 2년은 들고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의 투기과열 지구에 속한다. 투자 가능 금액 3천만 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에 한 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다주택 보유가 될 경우 세금 폭탄 3종 세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핵폭탄급 세금을 두드려 맞겠죠? 그래서 현재 규제 지역의 1주택 보유 상황에서는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좋은 매물이 있더라도 규제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수익을 다 세금으로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투자를 먼저 하고 세금 고민해라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빨리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마음만 급해서 하다 보면 수익률이 너무 낮고 또 세금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답답한 거죠. 어쨌든 제 조건 하의 결정사항은 첫 번째, 일단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가야 한다. 비규제 지역은 그럼 세금으로부터 안전한 투자처냐? 물론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기본으로 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주택은 1%고요. 팔 때에는 2주택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과세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을 왕창 두드려 맞을 일은 없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3천만 원으로 7천만 원 전세를 낀 갭 투자로 1억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2년 후에 30%가 올랐다.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 계산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제도 있고 하지만 금액이 소액들이니 일단 큰 덩어리로 어느 정도 세금이 될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3천만 원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요. 15% 세율을 적용해주고 여기에 108만 원의 누진 공제를 빼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304만 5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약 2,700만 원의 시세 차액 순이득을 볼 수가 있다.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거 빼도 2,600만 원은 순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상승률이 2배씩 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1년에 15% 정도면 과한 욕심은 아니라고 보고 상승률을 적용해 본 겁니다. 계산대로만 되어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이 양도세는 특히 팔 때 고민하는 거지 일단 사는 것부터 해라. 파는 건 팔 때 고민하면 돼 라고 말들 많이 하시던데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잘못하면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너무 올라서 그 세금 내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투자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들 고점이라고 염려하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한다. 사실 세금의 영역에서도 무조건 비규제 지역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 전제 자체가 조금 오바스러웠던 부분은 투자 금액도 3천만 원 뿐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는 이 돈으로 살 만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어차피 비규제 지역 부동산으로 투자했어야만 했죠. 야, 세금 고민할 것도 없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비규제 지역조차도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장사라면 투자처를 바꿔야 할 판이니까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결정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황금성이라고 하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현금화하고 싶을 때 팔려고 할 때 팔려야 한다. 즉 거래가 가장 활발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건 뭐 답이 너무 쉽죠. 아파트가 되겠네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한다. 한 단계 더 명확해졌습니다. 자, 다음 스텝은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실제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자면 부동산 투자처 선정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정부의 규제는 어떠한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오가는데요. 큰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블로그 한두 개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죠.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려주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많아요. 가능한 많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라든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됩니다. 라이브 투자 30억 부자클럽 프로젝트 2주택 보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세금 관련해서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내용을 공유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 비규제 지역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 찾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